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심규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Dual Input Neural Network Integrating Feature Extraction and Deep Learning for Coronary Artery Disease Detection Using Electrocardiogram and Phonocardiogram입니다. 이 논문은 IEEE 액세스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5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의 Q2를 달성했습니다.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메소드,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디스커션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코로네리 알터리 디지스, 주로 CAD라 불리는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주요 질환으로 심장 혈관에 플라크가 생겨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너리 엔지오그램, 관상동맥 조형술은 CAD 진단에 주로 쓰이는 침습적 기술로서 전문적인 수술과 상당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ECG와 PCG를 이용한 CAD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메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PCG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CG는 포노칼디오그램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렉트로칼디오그램이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한 것이라면 포노칼디오그램은 심장이 뛸 때 생기는 심장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ECG의 경우 수축기에서 R피크가 한 번 나타나는 것과 달리 PCG의 경우 수축기에서 한 번, 이완기에서 3번 총 4번 나타납니다. 논문에서는 PCG의 특징 중 S1, S2, 그리고 수축기 이완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135명의 CAD 그룹과 60명의 non-CAD 그룹에서 측정되었습니다. 피험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ECG와 PCG를 동시에 5분 동안 측정됐고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1kHz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ECG의 경우 1에서 6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PCG의 경우 10Hz 하이패스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그 후 50Hz의 파워 노이즈를 제거하고 5분의 데이터를 20개의 15초 데이터로 분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신호를 G스코어를 통해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딥러닝에 사용할 피처를 추출해야 합니다. ECG의 경우 타임, 프리퀀시,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PCG의 경우 타임, 프리퀀시, 에너지, 엔트로피, 그리고 컬터시스 도메인에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먼저 ECG의 시계열에서의 피처입니다. RR 인터벌, R피크 등 14개의 피처에서 최대값, 최소값 및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심박수를 도출하고 전체 신호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통해 총 62개의 피처가 추출됩니다. ECG의 주파수 계열에서의 피처입니다. 먼저 주파수 스펙트럼을 위해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이후 스펙트럼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외도, 첨도, 엔트로피를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주파수 계열의 경우 R피크 전후 0.3초를 나눈 구간과 전체 신호의 웨이블렛을 적용하고 피처를 추출합니다. 다음은 PCG의 시계열에서의 피처입니다. S1, S2, 수축기, 이완기의 인터벌, 비율 및 평균 진폭을 계산합니다. PCG의 주파수 계열에서의 피처입니다. ECG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파수 스펙트럼을 위해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합니다. 10Hz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추출하는데 S1과 S2의 경우 20에서 130Hz, 수축기와 이완기의 경우 20에서 300Hz 구간에서 스펙트럼을 추출합니다. 추가로 S1, S2, 수축기 이완기에서 50Hz 미만의 저주파수와 200Hz 이상의 고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주파수 계열에서 총 98개의 피처가 추출됩니다.
에너지 계열에서는 두 세그먼트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때 세그먼트의 경우 S1, S2 수축기 이완기뿐 아니라 전체 신호도 사용됩니다. 엔트로피 계열의 경우 수축기와 이완기의 엔트로피만을 계산하고 커터시스, 즉 첨도 계열의 경우 S1, S2 수축 이완기의 첨도를 계산하여 각각 20개, 8개, 8개의 피처가 추출됩니다. 다음은 피처 셀렉션 방법입니다. 먼저 다음 방식으로 각 피처의 IGR을 계산합니다. 논문에서 IGR이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정보는 얻지 못했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IGR의 값이 높을수록 분류에 더 많은 기여를 함을 의미합니다. PCG의 주파수 계열에서 10Hz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추출했기 때문에 무려 98개의 피처가 추출되었습니다. 피처의 수를 줄이기 위해 S1, S2 수축기 이완기에서 각각 IGR 값이 가장 높은 하나의 스펙트럼만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81개의 ECG 피처와 72개의 PCG 피처가 선정됩니다. 다음은 분류에 사용한 듀얼 인풋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fully connected 모델과 딥러닝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CG와 PCG의 피처가 fully connected 모델에 입력되고 딥러닝 모델에는 ECG 신호와 PCG 신호가 입력됩니다. 딥러닝 모델이 입력하기 전에 PCG의 경우 50에서 660Hz 사이의 신호이므로 4개의 스케일로 디컴포즈 됩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은 ECG 신호를 포함한 5개 채널의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각 모델에서 출력된 값을 이용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CAD와 non-CAD를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fully connected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선정된 피처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며 아래 식과 같은 비선현적 변환 함수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CNN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접목한 바이그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NN 모델의 경우 다음 식을 도출하며 피처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CNN 모델은 표시한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동일한 컨볼루션 블록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그로 윗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바이그로는 바이디렉셔널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으로 다음식을 통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며 어텐션 메커니즘은 다음식을 통해 중요한 피처를 강조하여 분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논문에서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따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그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루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은 바이그루, 즉 양방향 그루에 대한 설명이므로 여기는 화살표는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HT는 히든 스테이트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캔디데이트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생성됩니다. 이 ZT의 값에 따라 이전 스테이트의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거나 캔디데이트 스테이트의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ZT는 업데이트 게이트로 이전의 정보를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우면 이전의 스테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적게 한다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1에 가까우면 이전 스테이트를 적게 이용하니까 업데이트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HT는 캔디데이트 스테이트로 현재 입력과 이전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잠재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RT는 리셋 게이트로 캔디데이트 스테이트가 이전의 정보를 얼마나 제거할지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리셋 게이트를 통해 현재 입력과 이전의 정보를 임의의 비율로 알고 있는 캔디데이트 스테이트와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가 업데이트 게이트를 통해 임의의 비율로 조합됩니다. 따라서 히든 스테이트는 입력이 계속될수록 중요한 정보, 즉 피처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피처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의 장점으로는 업데이트, 리셋 게이트를 통해 기울기 소실이 감소되는 점과 LSTM보다 간단한 구조로 높은 학습 속도를 가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그루는 그루를 양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위식이 바이그루의 순방향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식이고,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역방향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순방향, 역방향의 히든 스테이트가 도출됩니다. 그루 대비 바이그루의 장점은 양방향으로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이 두 방향에 입력이 되었으므로 많은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학습의 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벨루에이션 결과입니다.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 분류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확도와 G민을 이용하여 최적의 피처 개수를 선정합니다. 이때 IGR 값이 가장 큰 피처가 순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정확도와 G민 모두 92개의 피처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피처 셀렉션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분류 성능입니다.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고 PCG 피처를 모두 이용했을 때 정확도가 80도로 가장 낮았으며, 피처 셀렉션 후 IGR 값이 가장 높았던 92개의 피처를 이용했을 때 91%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ECG, PCG 피처를 같이 사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분류 성능이 좋았습니다. CAD 환자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ECG나 PCG 중 한 신호만 비정상적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ECG와 PCG의 피처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고찰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법과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의 성능 비교입니다. PCG 신호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매우 넓은 대역의 신호이므로 입력으로 PCG 신호를 사용했을 때보다 디컴포즈한 PCG 신호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5개의 채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셀렉티드 피처를 같이 사용한 논문의 기법이 약 96%로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논문을 읽고 바이그루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알게 된 것은 좋았으나 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